장영화 변호사님이시고 그 OEC 대표님이시고 근데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리걸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고 이제 스타트업이 되도록 이제 엔트러프러너십 교육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듣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전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그죠? 이 때가 10년 전에 어릴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10년 동안 만났던 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분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제 리빙랩을 내가 그 차리고 나도 나름대로 이제 도전적으로 이제 살았는데 하고 나가지고 이제 그 용기를 좀 얻기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떠오른 게 이제 그 대표님이시고 자 이제 굳이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불확실한 정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첫 번째 직업은 사회생활에서 만난 첫 번째 직업은 변호사였고요. 변호사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이유는 변호사를 해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트렌드에 민감한가 봐요. 변호사가 얼마 안 남았구나. 처음에는 진짜 제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어떻게 보면 법률사무소 겸 북카페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창업이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알게 됐죠.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첫 번째 창업은 창피하지만 그렇게 이제 끝났고 그러다가 발런티어로 이제 내가 진짜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한 시간을 좀 갖자라고 했고 발런티어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체들 돕는 일을 했어요. 뭐냐고? 그렇게 이제 2년이 돼서 제주를 드나들게 됐고 그러다가 제주를 조금 다른 도시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김종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투자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건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접하시는 소카의 대표 이재웅이라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었던 창업자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엔트러프러너십이 충만한 인재들이 키워질 수 있을까? 이건 그냥 창업팀을 만드는 것과 별개의 문제. 그때 그분은 이미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SOPONG라고 이제 소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그냥 운이 좋아서 그분을 만났고 스타트업 세계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우린 이걸 할 거예요. 그리고 팀이 있어서 창업하는 일반적인 창업 사례하고는 다르게 그냥 투자자가 해봐 라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창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 할 게 분명히 있고 팀이 완전히 세팅은 안 되더라도 나는 이걸 할 거야 라는 사람이 적어도 한두 명은 똘똘 뭉쳐있고 이래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3명이 모여서 시작했는데 다 서울대 출신의 가방 끊긴 여러분들 경계해야 돼요. 이게 어쨌든 말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게 그리고 결국 한 명씩 떠나고 저 혼자 남아서 이제 옆 회사 인턴 끌어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 게 2013년 다시 시작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어제 장병기 대표랑 하는 모리캠프 때문에 한 건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정기예요. 이젠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리막길만. 서울대 대학생일 때가 가장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제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 사실 제 주변에 다 이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할 만큼 하는 사람들인데 40대면 자의반 타의반 다 물려놔야 되고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면 할 게 없으니까 너무 많은 프랜차이즈 강국이 됐죠.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린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지난 100년 동안 이루어진 급속도로 이루어진 산업화의 결과물인 거고 어쨌든 이제 제가 찾은 솔루션은 10년 전 저에게 투자했던 투자자가 정의했던 것과 유사하게 결국은 인벤트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여기는 이제 혼자 잘 살기 연구소잖아요. 저는 혼자 잘 일하기 연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요즘에 어디에 꽂혀 있냐면 1인 창업에 꽂혀 있어요. 제가 창업을 해봤더니
누구를 고용하는 순간 이 고민의 무게가 그냥 2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따따따따 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를 책임져야 된다. 저는 기승전 1인 창업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인벤트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전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인벤트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이젠 뭐 제가 이렇게 스타트업에 취업시켰던 친구들도 그냥 와디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가방을 2, 3천만 원어치씩 팔아요. 제가 가져온 가방? 제가 취업시켰던 친구가 와디스 크라우드 펀딩 올린 거거든요. 이거 3천만 원어치 팔았어요. 얼마로 시작했냐면 본인이 갖고 있던 100만 원으로 시작했죠. 100만 원으로 이제 처음에 그 샘플 만들고 오더하고 선주문 넣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창업이 막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가 된 거고요. 다 맥락이 있고 우리 지난 산업화의 시기별로 보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여러분 서울대 보내려고 애썼던 거는 서울대만 가면 이게 뭔가 그 이유는 해결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 세대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막차. 여러분이 그 졸업장에 부합하는 실력이 없다는 게 느껴지면 바로 이제 그 다음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뜨고 있는 게 요즘 여러분이 보기에도 창업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뭔가 이미 만들어진 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IBM도 이제 신입을 안 뽑아요.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 하이어할 만한 가능성은 이제 줄어들었는데 전에 어떤 걸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파이는 커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밖으로 나오면 이제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인벤트하는 시대가 되어야 하는데 학교는 선생님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빨리 변화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계속 하나씩 현장의 고민을 들여다보면서 만들었던 게 이제 서비스들로 하나하나씩 만들어졌어요. 앙트십 스쿨이라는 건 아까 제가 앙트러프런십 너무 길잖아요. 된장스럽고. 그래서 그냥 앙트십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아예 브랜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창업 세계, 스타트업 세계를 좀 더 접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세상을 이해하고 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는, 겉보기에는 창업 교육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됐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또 보게 된 게 일반적으로는 청년들이 창업하는 거 저는 교육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커리어로서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한 애들을 이제 진짜 그 중에 정말 센 애들은 살아남는 건데 다수는 꼬부라져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떤 대안이 있을까? 좋은 스타트업에 가서 일해보면서 성장하면 좋겠다. 그래서 조인 스타트업이라는 서비스, 스타트업 인재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10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저의 프로그램을 수강했던 애들이 대학교에 가서 창업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 가서 이제 엄청나게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개발자로 커리어를 아예 전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요. 사회 곳곳에 가면서 이제 저 앙트십 수강했는데 막 삼성전자 갔는데 제 앙트십 수강생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를 만나게 됐고, 이건 이제 저희가 이 청소년들에게 하는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험, 그러니까 창업을 시뮬레이션 해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던 거고요.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 가서 창업해서 플레이 키보드, 여러분 유저가 될 수 있어요. 플레이 키보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써보시고요. 이제 지금 전 세계 100만 다운로드 이상을 이제 기록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앙트십 그리고 조인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제 커리어를 성장하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지난 4년 동안 한 500명 정도가 저희가 이제 취업을 성공시켰던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한 거죠. 창업과 취업의 징검다리.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학생 신분을 100분 발휘하여 좋은 스타트업에 가서 최대한 진짜로 진심 열심히 최소 1년을 일해봤으면 좋겠다. 돈 벌면서 저는 MBA 다닌다고 생각하는 걸 없고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스타트업에 가면 여러분이 A부터 Z까지 다 해볼 수 있거든요. 이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과거를 2020년부터는 최고 매출을 찍고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포스트를 하나 쓰려고 해요. 어떤 결정을 하긴 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난 10년의 창업을 해오면서 일반적인 그로스하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과정을 밟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관심이 많아서이기도 한데 소셜 벤처도 아닌 것이 스타트업도 아닌 것이 그냥 장영화스러운 스타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냐면 안 망했어요. 안 망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드디어 이제 최고 매출을 찍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헤쳐모여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저는 조인 스타트업을 그로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새롭게 재편한다. 그래서 새로운 컨셉은 나를 위한 커리어 성장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커리어 성장에 대한 고민, 진단부터 해결까지 라는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하는 일,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 끝.